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저희 책의 맛 채널 세 번째 북토크 주인공으로 우리 권수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 작가님. 다른 사람인 척 안경도 이렇게 약간 아, 작가님. 작가 같나요? 어떤가요? 작가 같아요. 그쵸. 네.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미약하지만 최대한 권수정 작가님의 책을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권수정 작가님은 이제 독립 출판물로 두 권의 책을 내셨어요. 네, 이게 제가 첫 책은 아닙니다. 대학교 다닐 때 독립출판물 슬픔 속에 오래 있었다라는 책을 하나 펴냈고요. 그때는 약간 슬픔 속에 오래 있었다. 대학생 때. 슬펐나 봐요. 슬픈 글인가요? 제가 못 읽어봤어요. 아, 약간 제목과는 굳이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제 심정이 슬펐어요. 차여가지고. 이번 책에도 뭐 이렇게 막 생일날 찬 남자친구 얘기도 그쵸.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반전으로 막 갑자기 그날 다시 사귀고 그거 그쵸. 너무 웃기던데. 그래서 저 뭐 읽다가 짠하다 뭐 이런 남자가 있어 하다가 다시 사귀고 뭐야. 그렇게 좋았어요 그 남자가? 아니. 수정 씨 생일에 차 놓고 다시 전화해서 다시 사귀어주는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난 뭐야. 그때 생각하면 걔도 미친이었고 나도 미친이었다. 이런. 자, 일단 그 독립 출판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작가가 되고 싶지만 또 책을 쓰고 싶지만 이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용기까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네. 독립 출판물을 내려면 그 과정 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요즘에는 그래도 독립출판이 조금 활성화가 된 맞아요. 편이어가지고 동네 서점하고 이렇게 어떤 뭐 콘텐츠 진흥원이나 아니면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인디자인을 가르쳐주는 그 출판 클래스가 있었어요. 한 4주에서 5주 정도, 6주? 이 정도 간격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만나서 인디자인이라고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람 디자인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그 포토샵 같은 건가요? 그쵸. 그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할 줄 알아야지 스스로 책을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책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이 색지는 면지 이런 거는 뭘로 할 거며 이 책 등을 만드는 일 이거 책 등이라고 하나요? 책 등이 아니라 이거는 책 이거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편집자님이 자막으로 해주시죠. 네, 그거 찾아서 해주세요. 그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편집을 해야 돼요. 이쪽 페이지는 비울 거고 이쪽 페이지에는 뭐 이름 뭐만 쓸 거고 이쪽 페이지에는 뭐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저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그때의 조건이 이 프로그램은 글을 쓰는 수업이 아니다. 책을 만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원고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원고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전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책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발송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놨던 거를 이제 그 인디자인 수업에서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혼자도 할 수 있나요? 혼자 인디자인을 공부해서 그럼요. 요즘에 원고가 있다면? 어떤 세상인데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인디자인으로 내 원고를 예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출판사로 가는 건가요? 출판사가 안 내주니까 독립출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안 내주니까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게 이제는 거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출판사를 거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출판 시장도 이제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음반사와 뭐 계약을 해서 소속사가 생기고 그걸 거쳐야만 음악을 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노래 잘하면 유튜브에 그냥 채널 파서 노래하면 그게 음반이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모든 상품도 요즘에 많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중간 단계를 잘 거치지 않고 내 글을 읽고 싶은 사람들,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들과 직거래를 하는 느낌처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파는 거예요. 직접 집에서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제 내 출판 어쨌거나 인쇄 소는 거쳐야 되잖아요. 인쇄 소는 거쳐야 되니까 그것조차 안 하고 집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인쇄해서 잘라가지고 바느질해서 직접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저도 그 모아놓은 글이 좀 있는데 그 A4 용지에 뽑아가지고 스테이플러 이렇게 찝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엄마? 엄마한테? 엄마는 좋아하시면서 읽으실 것 같아요.
독립출판물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궁금해요. 아, 비용. 네, 얼마 정도? 비용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인 음. 게요. 이 안에 페이지가 몇 아. 페이지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뭐 재질, 종이의 재질. 종이의 재질이 가장 아. 큽니다. 아, 그래요? 종이의 재질이. 음. 왜냐하면 사실 독립출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출판사는 몇천 부를 찍어내요. 네네네. 근데 몇천 부 단위로 몇천 부 이렇게 찍어낼수록 단가가 낮아지는데 아, 그쵸. 좋은 종이를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군요. 이거는 조금 좋은 종이로 뽑으려고 하면은 비싸구나. 저희가 왜냐면 다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네네. 내가 이거를 1000부, 2000부라도 팔 수 있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음. 소심하게 100부, 200부 이렇게 찍어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단가가 너무 높아져요. 그럼 당연히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별 내용도 없는 책인데 왜 이렇게 비싸? 아.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도 음. 가면은 8,000원, 9,000원이면 사는데 왜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책을 15,000원, 16,000원씩 주고 아. 읽어야 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책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아. 생산 자체에 드는 비용, 원가군요, 원가. 원가 자체가 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000원이에요. 이 책이 12,000원이죠. 네. 한 권을 팔면 수정 씨가 마진은 일단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있죠. 책방에서 가져가니까. 아, 책방. 그거 저는- 궁금해요. 12,000원짜리 팔면 그거를 책방하고 거래를 할 때 얼마의 수수료로 할 건지 결정을 해요. 아, 그럼 책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쵸. 어떤 데는 예전에는 한 30% 정도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35에서 40 정도. 아, 수정 씨가 그분들이. 그분들도 생각보다는 그러면 좀... 이게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쵸. 이 12,000원 이 책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 원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불 얼마 주고 찍었는지가 지금 확 생각이 안 나는데 책방에 30%를 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네. 수정 씨는 얼마 먹는 거죠? 30% 잡혔을 계산기 좀 너무 계산기 좀 자본주의적인. 계산기 좀 돌려봐. 대략. 대략 제가 한 권 정도를 팔면은 그냥 이제 들어오는 거는 한 7, 8천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8,000원.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정말 독립출판이 많이 남네요. 많이 남는 구조인데 아, 출판사. 많이 팔 수가 아, 많이 없으니까 팔 문제인 거죠. 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책의 맛에서 이 책을 다루고 나면 네. 과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다음 달 저한테 수수료 좀 떼주시나요? 봐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권수정 산문집 산으로 간 문장들 2018년 말부터 작년 한 해 동안 네. 우리 수정 씨가 쓴 글들이 모여 있는 독립 출판물이고요. 이 작가의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장에 적혀 있는 소개글 네.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권수정, 일단 쓰는 일의 재미를 알아버린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남아있는 삶은 더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해 더 많이 읽고, 보고, 쓰고, 경험하는 일로 채우고 싶다. 약간 담백한 편이네요. 담백한 척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막 구구절절 또 너무 막 로맨틱하게 쓰는 분들도 있고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써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산문집에는 23편의 산문이 실려 있는데요. 정말 뭐랄까 공감이 많이 되는 글들이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히 겪게 되는 그런 감정들 뭐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감정 네. 또 친구와의 우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녹여져 있는 담겨 있는 그런 산문집이어서 쉽게 편하게 또 공감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요맘때 연말 다가오는 네. 요맘때 정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냥 읽기에 너무 좋은 책. 마무리하신 거 아니죠? 자, 여러분 갑자기 네. 마무리 멘트. 자, 지금까지 책 소개를 뭐 더 할 게 있어요? 이제 충분한 인생 이 글은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역시 좋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들뜨고 분주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난해를 반성하고 다가올 해를 계획하는 일은 너무 상투적이라서 하고 싶지 않았다. 반성한다고 인생이 나아지던가? 계획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던가? 그냥 오늘 하루나 제대로 살 일이다. 퉁명스럽게 태어난 척하며 꾸역꾸역 12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이유 모를 불안을 어쩔 수 없었나 보다. 한 살 더 먹는다는 불안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지금껏 쌓아온 것을 그리하여 가진 것들을 세어보게 됐다.
미움을 거두는 데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어서 나는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저 응원해주는 사람들, 뭐만 하면 멋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내가 내 딸이라서, 친구라서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말해주던 고마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답정너처럼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나 괜찮은 사람 맞지? 하고. 그들이 당연히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네. 약간 살다 보면 또 연말이 다가오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좀 내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유독 연말이 되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분위기에 참 휩쓸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연말이라는 시간이라는 관념을 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매일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이지 크게 다른 게 아닌데 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뭐가 달라져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는가. 뭐 그럴 바에는 오늘이나 잘 살 것이지 뭘 맨날 이렇게 다음 내년부터 그런 말 하니까 니들이 오늘부터 못하는 거야. 나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싫어했는데 연말을 좀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괜히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닐까? 그런데 저를 되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그런 사람 그래요? 있죠. 이유 없이?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거에 비해 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커. 그런 사람들 그런 있죠.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저 관계가 많아요, 제 있기 주변에. 때문에 잘하세요 좀. 그러니까 잘 못해요. 연말에 진짜 잘 못했던 저 것들만 진짜 생각나요. 못하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저 주변 사람 그래가지고 진짜 못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정말 그런 편이라서 네네. 아니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야?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그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런 그냥 이런 이런 마음 인생도 있어요. 받는데 좀 받는 익숙하고, 인생 예. 그렇죠. 다 못 갚고 예. 고마워만 하면서 한 해 한 해 보내는 이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좀 스스로가 미워질 때 이 글을 읽으시면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산문은 아직도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산문인데요. 이제 수정 씨가 공무원으로서 네. 그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요즘 뭐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라고 네, 이름이 행정복지센터. 통일이 됐죠. 거기서 이제 일하시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 네, 마음이 막 엄청 따뜻해지고 네,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이구나 그쵸. 좀 느껴졌던 그런 산문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더 읽기 좋은 맞습니다. 권수정 산문집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신고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혼 접수, 사망 신고, 뭐 혼인 신고 여러 신고들이 있지만 뭐 이혼 신고든 사망 신고 같으면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한 50대 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신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쓸만한 신고서가 보통 이혼 신고서예요. 두 분이 같이 와가지고 쓰시는 게 이혼 신고서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신고서, 부모님 사망 신고서 쓰시거나 이러는데 결혼 혼인 신고서를 쓰시는 거예요. 50대 남녀가. 그쵸. 이제 신고서를 이제 쓰다가 근데 뭐가 좀 이제 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와가지고 접수를 하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마.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 딱 9시 땡 됐는데 그분들이 신고서 들고 바로 온 거예요. 야영하신 거 아닌가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뭘 야. 그렇게 빨리 하고 싶으셨나. 너무 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쵸. 그래서 신고서를 딱 봤는데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서로 부부가 된다, 그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잖아. 혼인 신고서는 사실 그렇죠. 어떤 법적으로 굳이 그러니까 서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 나이대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결혼을 한다는 게 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많이 신경이 맞아요, 쓰이고 맞아요.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겪었기 때문에 나라면은 참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서로를 그렇게 딱 자기의 법적인 배우자로 묶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아직은 좀 약간 사랑을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아직 저 나이에도 사랑이 있고 근데 내가 너무 벌써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음. 뭘 그렇게 서로를 뭐 그렇게 음. 하냐, 사랑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랬던 에피소드였는데 네. 제가 이 산문 중에서 좋았던 문장들을 역시 좀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 사랑을 믿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덜 하게 되는 일이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믿으면 배신당하기 때문이다. 20대 중반만 돼도 30대가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간관계에 회의를 품게 된다. 그래서 조금 외롭더라도 혼자인 편이 낫다는 게 3포 세대의 지론인 것 같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환갑의 나이에 옆에 있는 사람과 법적인 배우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셨다. 나이가 들면 회의가 느는 만큼 사람 보는 안목도 늘 테니 이제서야 두 분은 제 짝을 찾으신 걸까? 60년 만에 찾았다고 해도 서로가 환상의 짝꿍이기만 하다면야 늦은 건 아닐 거다. 아직도 사랑을 믿는 어른들이 있어서 나도 아직은 사랑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나는 접수를 마치고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그때까지 동거인으로 되어 있던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을 정정해드렸다. 사실혼 중이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등본상 배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등본을 하나 뽑아달라고 하셔서 뽑아드렸다. 여자분의 이름 끝에 배우자라고 3글자가 적혀 있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산문은 좀 뭐랄까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엄마가 가여워질 때라는 글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이 좀 약해져 보이고 연약해 그쵸.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때부터 진짜 좀 철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에요. 첫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만 좀 낭독을 이번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아마도 자기 부모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착각이 아닐까. 부모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런 부모가 한없이 가여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일까. 그런 거라면 나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다. 엄마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엄마가 가여워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보니 가끔 엄마가 보여줬던 서툰 모습들은 그만큼 엄마가 버겁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며칠째 똑같았던 반찬이 엄마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일주일씩 쌓여있는 빨래함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이제야 조금 들리는 것 같다. 엄마의 부족함이 보일수록 오히려 엄마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 느낌만큼이나 엄마가 가여워진다. 엄마 참 애썼다. 우시는 거 아니죠? 며칠째 똑같았던 반찬이 엄마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일주일씩 쌓여있는 빨래함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 문장이 저는 정말 참 좋았습니다. 네. 굳이 저희가 이야기를 더 얹지 않아도 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뭔가 가엽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효도해야겠죠. 네. 자, 오늘 권수정 작가의 산문집 산으로 간 문장들. 이 산으로 간 문장들이라는 부제는 약간 겸양의 위트를 더한 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그림, 표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겠죠? 약간 느낌 있네요. 제가 네. 이렇게 연필을 지팡이 삼아서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땀 흘리며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산으로 간 문장들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막 말이 산으로 간다라고 할 때처럼 좀 지멋대로 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글 쓰는 힘겨운 행위가. 이런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산을 오르는 것 같이 정말 힘겨운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책의 맛 3번째 북토크 우리 권수정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연말에 읽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희 책의 맛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정말 잘 돼서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북토크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